네, 안녕하십니까. 하준 아빠입니다. 1월 4일 토요일입니다. 한 다음 날이고요. 컨디션은 어제 하루 좀 살짝 이렇게 좀 처지더니 오늘은 또 컨디션이 괜찮아졌습니다. 어제 병원에서 진료를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. 신경외과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하고 제 담당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이 두 가지들을 제가 좀 느끼게 됐는데요. 첫 번째는 신경외과 교수님하고 진료를 보면서 신경외과 선생님께서 환자마다 느끼는 통증의 강도가 다 틀리다. 어떤 사람은 1, 2만 돼도 참을 수 없어서 못 견디는 사람이 있고, 어떤 사람은 7, 8, 9, 10이 됐는데도 견디고 참는 사람이 있다.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는 사실 객관적인 지표로 판단하기는 힘들고, 환자 본인이 그 부분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당 교수님한테 그런 부분을 좀 어필을 해야 된다. 항상 진료를 들어가서 현재의 상태들을 조금은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는 게 교수님 입장에서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생각보다 좀 충격적이었어요. 반대로 저는 굳이 의미 없는 이야기들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, 그런 부분 하나하나도 어쨌든 진료 기록지에 체크가 된다라는 거. 제 진료 기록지를 떼보면 모든 기록지에 다 거의 비슷해요. 현재까지는 특이사항 없음, 피검사 수치 매우 좋음, 피검사 유지가 잘 되고 있음, 이런 식의 이제 기록지입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기록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냐면, 말초신경병 통증이 호소됨,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. 이처럼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 아마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, 모르고 지나간다라면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. 초기에 진화가 되거나 초기에 충분히 전문가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나중에 일을 키워서 좀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좀 적극적으로 진료를 보기로 생각을 했습니다. 어제 교수님이 이제 진료를 들어가서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좀 충격적이었어요. 교수님 말씀이 처음에 병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연명치료가 목적이었다. 연명치료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큰 기대를 하시지는 않았겠죠. 그런데 지금은 연명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완치가 목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 말씀 속에 저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었는지 사실은 많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. 처음부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거든요. 왜냐하면 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곳저곳에 전이가 많았었고, 특히 뭐 간 쪽에 다발성 전이도 그렇지만 항암을 하기 전에 복수가 차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약제도 바뀌게 되고 또 의도하는 치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답답한 거는 제가 답답한 게 아니라 아마 교수님이 좀 답답해 했겠죠. 저는 사실 모르니까요. 아마도 여러 환우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. 본인이 치료를 받을 때 치료의 방향성을 처음부터 알고 받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? 저는 없다고 봐요. 모르기 때문에. 그리고 알 수가 없어요, 사실은. 건너 건너 듣는 얘기로 이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절대 아니었을 것 같고요. 이 부분을 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가지지 못하고 일단은 아마 교수님의 의지한 채로 치료를 다 받게 될 겁니다. 그런데 교수님의 생각이 지금 바뀌었다는 것은 의사로서의 본분도 있지만 의사도 마찬가지로 인간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숨기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. 말 속에 조금 묻어 나올 수도 있는데
어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한테 그런 극단적인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치료의 방향성을 제시를 했다라면은 아마 상태가 이렇게 호전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 이유는 심리적인 부분이겠죠. 두려움이나 또 연명치료라는 그 극단적인 상황들, 그런 상황들이 치료를 과연 좋은 곳으로 밀어 넣을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. 그런 상황들을 배려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 부분들을 다 감추고 최선을 다해 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니까 참 저 역시도 아직 죽으라는, 네, 죽지 말라는 신호가 아닌가. 네, 조금 더 살아라. 물론 얼마나 더 살지 사실 모르잖아요. 그렇지만 제가 지금 치료를 받고 삶을 영위하는 과정 안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. 독자는 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정답이 없기 때문에,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답이다.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요. 사실은 제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만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떠한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솔직히 너무 힘들 거라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암 완치율이 높지 않잖아요, 생각보다. 그래서 저는 암 완치, 치료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, 눈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살면서 가장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먹는 거, 물론 암에도 좋지 않을 수 있는 음식을 안 먹기도 하지만 또 먹는 것도 있어요. 암에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음식도 있지만 건강해질 수 있는 음식이라면은 지금은 먹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운동, 꾸준한 운동이 암을 치료하는 데 과연 도움이 될까요? 네, 그건 아무도 몰라요. 그렇지만 꾸준한 운동이 건강에 도움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? 없잖아요. 그리고 좋은 생각,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암을 치료하고 암에 걸리지 않는 방법일까요? 몰라요, 아무도. 그렇지만 좋은 생각,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건강에 좋다라는 거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. 되게 잘못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얘기하는 거를 어떤 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생각하시고 왜 암 치료하는데 그런 게 도움이 안 된다, 뭐 암 치료는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말씀을 하시는데, 네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암을 치료하고 완쾌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제 자신이 살면서 가장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. 네, 그 부분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어제 이제 교수님하고 모든 부분들을 다 정리를 끝냈어요. 여지껏 상담했던 교수님 중에 가장 친절했던 것 같습니다. 새해가 되어서 어떤 마음을 다 잡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, 일단은 저랑 오랜 시간 얘기를 했어요. 어제 또 희한하게 교수님 진료가 너무 많아서 진료 대기가 약 30분 이상 대기가 됐었는데, 또 어제 저와의 대화 시간에는 엄청 집중을 좀 많이 해주시고, 그리고 신경외과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협진을 했던 내용들을 바로 또 올려주셔서 교수님이 올라가셨는데 컴퓨터에 신경외과 진료 결과에 대한 것들을 피드백을 받고 계셨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에 써 있었던 게, 미간에 있는 증상은 말초신경병과는 무관한 것 같으나 항암 부작용으로 인한 신경통일 확률도 있습니다. 예,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교수님도 그걸 보시고 신경외과 김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? 네,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. 약제 조절도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. 이 부분들은 교수님하고 좀 진중하게 의논을 해서 통증이 좀 더 심해지면 제가 정말 득보다는 실이 많은 상황이 됩니다. 걷지도 못하게 되면 운동도 못할 상황이 생기게 되고, 또 운동을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죠.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지금 당장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들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기 쉽지는 않아요.
왜냐하면 건강하기 때문에 뭐 문제될 게 뭐 있겠냐, 그게 아니라 암 환자는 암으로 죽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.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당뇨 환자도 그렇고 마찬가지죠. 합병증으로 이 운명을 달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그 합병증 관리를 충분히 하지 않는다면은 위험한 상황이 항상 이 도래가 되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 부분을 지금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. 항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겨울 날씨 치고는 정말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나. 네, 올해 겨울은 생각보다 춥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항상 건강관리 유념하시고요. 저는 또 건강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